성원이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 1사분기 노사 협력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는 노사간 협의회의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시간 관계상 이혼성에는 생략하고 사장님 및 위원장님 인사 말씀, 이어서 노동조합 안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장님 및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네, 반갑습니다. 저기 올해 작년에 인간적 이후에 또 이제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가 채용 의혹 관련해가지고 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고 하지만 잘 될 걸로 잘 된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사를 워낙 방대하고 꼼꼼하게 했으니까 미흡한 결과가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또 보완할 점이 생기면 저희가 또 과감하게 보완하도록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섭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또 통합노조와 계절 교섭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도 저도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나. 이거 여러 가지 노사관계 발전적으로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오늘 아무튼 노사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공사의 노사관계가 한층 더 발전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 노사협력회를 첫 배치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하고도 이렇게 노사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공사노조가 공격노조로서 좀 더 시대에 맞춰서 조금 변해야 하는데 노사소통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복수노조 시대는 사실상 노사 간의 소통은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나누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장님과 참 동행진의 결단으로 공사노조의 반대와 해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요섭을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조는 주장과 요구에 멈춘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고 결과를 만드는 데 충실하겠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전 직원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운동은 현재를 넘어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공사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절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당주형 일자리 협약이라든지 탄력근로제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국노총이 주도한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는 어렵게 맺는 합의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큰 단위에서도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한 사업장인 공기업 서울교통공사에서 대결과 갈등 이런 노상계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피크제도 조만간 또 행자부 선거 문제도 있고 또 승진 병환점 여러 등등 이런 것들 같은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지향하면서 진일보하게 나가는 것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측이 끝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막무가내 주장을 할 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특히 단체행동권이죠. 이것을 발동은 필연입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는데 처음부터 관례적으로 관성적으로 어떤 퇴직과 유도자가 노사 갈등을 유발시키고 투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격운동이
공정노동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노동조합 운동 방식이 아니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노동운동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노동협력회의는 법적 의무상은 아니기로 합니다. 근창법 위에서 가만수 노조가 노조협의를 한다는 것도 합니다. 공사노조가 항상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관계는 신지성실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 노사협력회의는 노사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합의사항에 대해서 사측과 노측이 함께 지켜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어쨌든 지침으로 중앙본부 지부 등 노사협력회의를 현장까지 내렸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형식에 무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좀 곱씹어 봐야 합니다. 굉장히 사장님의 지침은 노사 합의사항과도 진배가 없습니다. 앞으로 노사협력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노사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지 설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단체 교섭을 통해 복수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겠습니다. 좀 더 냉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노사관계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노동 가치와 경영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함께 가겠습니다. 사측의 많은 협조를 좀 바랍니다. 특히 노사협력체의 바른 판단과 올곧는 기업에 노사관계의 방점을 찍어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사협력체는 제도와 규칙, 사기보다도 정무적 판단이 우선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노사협력체가 생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사협력체를 이번 조직 개편에서 노사협력실로 승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안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그걸 강력히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병특층이 박원순 시장 들어오면서 노동존중 특별시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김태호 사장님이 주관 노동존중사의 시발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공동체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사가 함께 서울교통공사 공동체를 위해 함께 전진했으면 합니다. 오늘 노사협력회의 노사 간에 의미 있는 대화장이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 논의에 앞서 19년도 공사의 주요 사업계획과 재무 현황, 인력 운영 계획은 조합에 기송보해 드렸는데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조합 현황 사항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자 문서를 통해 제시하셨던 안건에 대해서 노조 사무처장님께서 제안일을 설명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동조합 사무처장 조동입니다. 오늘 그 조합에서 회사 측에 보낸 안건은 크게는 3건인데 추가로 해서 2건을 더 보내서 5건입니다. 그래서 조합비 체크오프와 관련된 합리적 기준 마련의 건, 두 번째가 조합활동 관련 사무실 지원의 건, 세 번째 소수노조 고충처리 분리 방제 건. 이상 3건은 옛날에는 이제 이런 고민들은 없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복수노조가 2011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사업장에 개별 기업의 복수노조 허용된 그 이후에 나타난 부분들의 문제인데 근자에는 대단히 큰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3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종합관제, 이제 특히 1458이 통합된 이후에 관제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종합관제 부분들이 참 운영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좀 심층적으로 검토돼서 뭔가 개선이 돼야 될 거에서 종합관제 처우 개선 건을 냈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건으로 회사의 이제 그 언로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소통 게시판들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한테 기회 우리가 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충언은 여기나 이어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충언인데 기회는 대단히 거슬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그거를 훼손시키고 소위 말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다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질서를 바로가게 할 수 있는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인적 통제를 안 된다 하는 걸 포함해서 총 5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건부터 좀 조합의 그 입장들을 좀 요구를 하고 회사 쪽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한지 좀 답변을 듣고 한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조합비 체크오프와 관련된 합리적 기준의 마련을 권고가 되면서 이 부분에 좀 수석부원장 이양사입니다. 그 공사의 규모도 커졌고 또 그거에 따라서 노사 관계나 일단 이런 부분에서 좀 발전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인 노사 협력처 위상 강화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 노사 협력처의 그 실질적인 좀 태도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조합비 공제 중지 요청 162명 탈퇴서를 보냈습니다. 그때 받은 공사 측의 답변은 본인이 서울공사노조를 탈퇴했음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저는 보다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때도 지금 사실 이렇게 조용히 진짜 점잖게 처리할 내용이 아니라 사무처장님이 그 가면서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갔는데 제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았어도 공사에다가 체크오프 중지 요청을 하면 공사는 체크오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의무 위반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저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공사가 단체 협약을 위해서 체크오프를 해주겠다는 금기법 위반이에요. 내 임금 손실, 내 포괄임금 손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런데 본인이 입증하라는 거예요. 자, 그 본인이 입증을 했어요. 자필성형 탈퇴서가 있어요. 더 이상 어떠한 입증을 합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이것이 미심쩍다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 직원한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노동조합 간에 협의가 됐냐 안 됐냐 그것을 따지는 것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했고 그 손실 구제를 통합노동조합에서 다 보상을 했어요. 공사는 그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진짜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합을 가입하고 탈퇴하는 것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인 거고 거기에 대한 규약에 정한 절차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라가지고 그 처리하는 것은 노동조합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면 공사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의사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의사대로 집행을 해주는 거예요.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저희나 뭐 공사노조나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노동조합이 공사 위에 있고 서로 간에 대등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각 부서 공사라는 이 조직과 그 안에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은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크게 보면은 공사, 직원의 발전을 위해서 조합원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그러한 동반자적인 입장입니다. 눈치 보고 상황 봐가면서 적당히 시간 때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이런 일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 본인의 의사가 확인이 되면 그 확인 절차 그 하나만으로 모든 업무가 깔끔히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위원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세계 노무법인의 논의를 받았을 때요. 저희 공사가 탈퇴 여부를 가냐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했던 거는 조합원이 지금 현재 교통노조 조합원이 통합노조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문받은 결과는 해당 노동조합에서 이 사람이 탈퇴를 했다는 걸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뭐 한가리 들리는 말로는 뭐 팩스를 떠났네, 뭐 접수를 안 받아주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교통노조나 이제 통합노조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보자. 저희가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하고요.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입증하라는 거는 개인이 보냈을 때 저희가
공문까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노조 이 인원이 지금 탈퇴를 원했는데 탈퇴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162명 중에 15명만 탈퇴가 됐다고 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크업을 중지를 했고요. 좀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준 마련은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입증하라는 게 이제 어떻게 입증할 거냐도 좀 애매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매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검토했을 때는 메일을 지금 저희가 검토 있는 겁니다. 메일을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담당하는 총무국장이나 저희 노사임자 담당자에게 동시에 메일을 보냈으면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메일을 보내놓고 메일 수신 확인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또 교통노조의 총무국장이나 이제 그 관계자들하고 확인해 보면 자기들은 팩스를 꺼놓은 적이나 탈퇴서를 접수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래서 15명은 해줬지 않느냐. 저희 입장에서 어느 특정인만 말 듣고 지금 해당 조합에서 탈퇴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체크오프를 중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걸까요? 네, 잠시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복수노조가 되면서 엑스본부장입니다. 복수노조가 되면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 뭐 심사협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뭐 1년여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었다는 거는 매월 이렇게 뭐 오고 가는 게 뭐 10장, 5장 내외다 보니까 뭐 그랬던 것 같고 이번 달에 이제 또 많은 인원이 이렇게 오가는 와중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팩트와 요지는 뭐냐면 그 전에 그 신사협정이라는 걸 하기 그 전에는 지금부터 한 5년 전쯤 복수노조가 처음 생기고 한 1년여 가는 지금처럼 그 공제중지 요청서가 노무팀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인정을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노무팀에서 그 팩스를 받으면 노무팀에서 해당 직원한테 팩스를 받자마자 전화를 해서 본인 의사가 확실하냐 확인을 하고 뭐 그게 녹취까지 되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확인을 하고 그걸 처리를 해준 그런 예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뭐 노조끼리 합의하면 해주겠다 이렇게 뭐 바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 달에 5-6명이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유지되는데 문제는 제 급여를 제가 떼지 말라고 이렇게 정식 절차에서 했는데 무슨 뭐 팩스가 꺼졌든 안 꺼졌든 수신이 잘 안 됐든 용지가 없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 급여를 계속 뛴다는 거는 이건 현실적으로 봐도 이거는 어떤 인권의 문제고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 그래서 물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노무팀에서 중심을 잡고 어쨌든 본인이 팩스를 보냈고 그것을 확인을 해서 본인의 의사가 확실하다고 인정을 하면 이거는 당연히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가입과 탈퇴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조합 간에 할 일인 겁니다. 가입과 탈퇴는. 그것은 기본적인 판례도 게 있어요. 조합에서 정리하는 문제지 조합원이 가입이 됐느냐 탈퇴가 됐느냐 그것은 조합에서 판단하는 문제인 것이고 조합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을 징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 판단은 문제인 것이지 공사에서 가입과 탈퇴에 관여하거나 거기에 판단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본인이 의사를 밝혔을 때 공사에서 할 것은 뭐냐면 체크오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죠. 그런데 본인의 자필 서명 탈퇴서가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럼 탈퇴서를 이걸 처리할 거냐 말 거냐 했을 때는 본인 의사를 그러면 공사 노사인력처에서 확인을 하면은 확인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필 서명 그 이상으로 따로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자, 그게 이제 자필인지 아닌지가 저희가 증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던 게 제가 아까 소개 말씀드렸듯이 자문을 받았는데 그걸 개인한테 노동조합을 탈퇴했냐 가입했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것도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그렇게 이제 질의를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개인이 지금 그 기술본부장 남승호 본부장이 말씀하셨듯이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이거 탈퇴됐으니까 중재다라는 건 없고 162명의 저희한테 이제
탈세서만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개인한테 우리가 전부 또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는요. 그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탈퇴 가입이 양 공사의 양 노동조합에 뭐 비슷한 숫자로 오고 가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빠져나가고 한쪽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노사협체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데 중심 잡겠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치우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은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추후에 논의를 하는 걸로 하시죠. 지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관 이번에 뭐 이렇게 발생한 것이 뭐 어느 일방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은 뭐 각자 다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해요. 저쪽 노조하고 조합에서는 그 해당 조합원들이 전부 저쪽에 소송을 해서 조합비를 돌려달라고 그렇게 할 텐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 지금 대안으로서 뭐 저쪽 노노 간에 무슨 합의하라 이거 합의 안 돼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노사협체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합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가입은 조합이 재단할 수 있어요. 네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네 가입 못 해줘 할 수 있는데 나 조합을 떠나겠습니다 하는데 무슨 지회장이 무슨 결재가 안 났어 이건 다 말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해서 이게 더 이상 이걸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조합원들의 이 기본권이 본인의 의사가 전적으로 존중이 되도록 그 안들을 좀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회장의 확인을 받았고 하는데 그건 없습니다. 예, 그거는 없을 거예요. 예전에 58 노동조합이 이제 통합하기 전에는 메일로 해서 접수를 받고 체크오프를 중지한 사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안을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발언을 해서요. 예, 이모 본부장입니다. 그 현장의 조합원들이 탈퇴를 하고 싶어도 탈퇴가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조합비를 내고 싶지 않은데 지금 강제적으로 조합비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비 공제 중지 요청서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런 갈아싸이는 법은 다 받아줘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게 조합 가짜인지 아닌지 문제는 노동조합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공사는 이거에 대한 청구서가 들어가면 바로 탈퇴 처리가 아니죠. 조합비 공제를 중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법률 전에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눈치 보고 뭐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연구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치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요. 그리고 법률 질의를 받아서 자문을 받은 게 있다면 좀 주십시오. 그럼 저희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같이 놓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위원장님 저 잠깐 2분이 될 것 같은데. 이분 하지 말고 이게 다른 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동조합이 공사 파트너로 같이 가려고 해요. 설령 부당하더라도 저는 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노사 관계에 있어서 규칙과 규제도 아무도 안 풀립니다. 우리도 지금 노무사 몇 개 사갖고 야 이거 좀 이래 써줘. 나 친구도 있죠. 그거 뭐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최소한도 이 노동조합이 공사 발전과 같이 할 수 있느냐. 적더라도 한번 같이 개혁을 해보자. 이런 문제로 접근해야만이 나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도와 법 이거라면 노동조 안 합니다. 나 이런 점부터 안 하려고. 우리가 이 개혁을 일으키려면 정말 사장님의 경영지침이나 박원순 시장의 철학이나 이런 걸 하려면 저 노동조합의 저런 스탠스로 가면 나는 우리는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유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전혀 못하는 거. 이것은 난 명령 약관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넘어가시죠. 네. 위원장님 저 2분만 발언하겠습니다. 그 조합비 관련해서요. 노동조합 탈퇴와 가입은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입니다. 자유죠. 그리고 노동조합 탈퇴 가입 관련해서는 공사에서 개입하면 부당노동 행위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내가
통합노조에서 조합원입니다. 내가 조합비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비 공개는 공사에서 노동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당사자가 A 노조를, 교통노조를 탈퇴하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뭐 심의를 하고 절차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지연을 시킨다면 당사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지를 요청을 본사에다 보내면은 그 의사 확인을 해서 공제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부당노동이 아닌데요. 자, 당사자인 내가 내 임금에서 조합비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임금에 관한 문제거든요. 당사자가 내가 교통노조의 대상 조합비 공제한 것을 거부한다 라고 양식을 만들어서 보내면 그걸 확인하면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가 국가에 내는 세금은 강제입니다. 조합비는 내가 내기 싫으면 안 내는 거예요. 자, 교통노조에서 조합비 관련해서 이제 공제를 안 했습니다. 그럼 교통노조는 어떻게 합니까? 조합비를 안 낸 조합원에 대해 자기들이 징계를 하겠죠.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을 제약을 하든가 아니면 노동조합 자체에 징계권이 있습니다. 조합비를 공제 안 했니? 왜 공제가 안 되는가? 당사자가 공사에 대해서 내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아라. 그럼 그걸 받아주시면 공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선에서 마무리되면은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충분히 문제점 서로 공유하셨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워딩해서 정리를 할 건가는 우리가 그 감사관에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1번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 조합활동 관련 사무실 지원과 관련해서 네, 고맙습니다. 현장에서들 그런 전혀 관심이 없는데 조합들이 노사 협의를 하느냐, 노사 협력 회의를 하느냐 가지고 자기들만의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일단 저희 사무실 지원, 그러니까 편의 제공이죠. 편의 시설 제공 같은 경우는 노사 협약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체 협약에 이미 노동조합의 사무실이 편의 제공을 하게끔 단체 협약상이 써 있죠. 그래서 사실은 편의 제공은 단체 협약상의 문제죠. 협력회의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저희가 이걸 협력회의에 갖고 오는 이유는 공사가 지금 너무 안이하게 업무 처리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 직장에 기능실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공사 측도 알고 저희 로 측도 알고 있습니다. 업무 공간마저 부족하고 어떤 현장에서는 각 부서마다의 사무실이 없고 그래서 통합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능실 부족의 문제는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편의시설 제공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최소한 단협상에 양 노조가 똑같은 편의시설 제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시가 돼 있다라 하면 각자에게 분에 넘치지 않는 동등한 입장은 돼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이런 안건을 내는 조합이 선점했다고 저쪽 사무실은 2개나 있어도 주질 않아요. 공사가 저희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저쪽 조합이 2개 쓰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나머지 조합은 다른 기능실을 있지도 않은 기능실을 뒤져야 됩니까? 편의 제공해달라고 조감도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노동조합 보고. 그래서 빈 데가 있나 찾아봅시다를 얘기해요. 빈 데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58조 그 전에 물론 일사도 그랬겠지만 복수노조 시절에 양계 노조 사무실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 사무실을 통합하면 2개 다 자기들이 써요. 자기들 거랍니다. 근데 공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냅두고 있어요. 그 사무실 하나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사장님 분명히 지난번 협력회의 때도 편의를 제공해라 동등하게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그 핑계예요. 노동조합하고 대립하기 싫다. 딱 하나. 한마디로 센 놈하고 붙어봐야 피곤하니까 안 한다. 하고는 그냥 기능실 그냥 알아서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무실 지원권이나 편의시설 제공에 대한 거를 안건으로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참 저희도 쪽팔리지만 공사도 챙겨면 아닙니까? 기능실 공사가 경영하는 일종의 저기잖아요. 경영권이잖아요. 그거 조합에다가 그냥
선정하면 다 되는 거예요. 깃발 꽂고 문패 걸면 내 거예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거는 과감하게 공사에서 저쪽에서 정리를 요구를 하셔서 빈 사무실들은 사실 안 쓰는 사무실이에요. 명패만 걸어요. 저희가 그 사무실을 사용할까 봐. 그걸 뻔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놔두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정리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드릴까요? 오늘 이상하게 저희 노사정체가 이제 손토의 장이 됐는데 뭐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뭐 특정 노조 이야기 하시는데 저 특정 노조가 아니라요. 저 노사협력처장인데 협력자 빼고 노사처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법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고요. 제가 지금 영등포도 저희 직원을 부장하고 직원 보내가지고요. 확인까지 했어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 58에서 쓰던 건데 빈 공간으로 있고 여기에서 일부 창고로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공간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전기지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 보면 이제 권역별로 사용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한 32평방미터면 아마 10평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평면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뭐 그거는 조금 그렇지만 이제 같이 가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가서 확인을 해봐라. 장소가 있나. 근데 장소가 없는 데는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DMC도 옛날에 585선에 중앙에 썼던 게 한 100평이 넘습니다. 근데 서너명이 그걸 지금 준비하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공문으로 그 공간을 환수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시간 이후는 뭐 특정 노조를 편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렇게 뭐 특정 노조를 편을 들라고 유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믿어주시고요. 장소는 추후에 필요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등포 구청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하고 뭐 담당 부장까지 보내서 확인하고 평면도까지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시장님 지금 죄송한데 지금 30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시간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말씀만 좀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노조의 편을 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은 공유하고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전장의 전파가 올고지되지 않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노사협력처가 주무부서에서 마지막 결정한 걸 거기서 하지 여기에 별 실권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현장을 관장하고 있는 현업을 관장하고 있는 기술본부, 차량본부, 이 본부 차원에서 특히 현장 소장님들이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 여기 하나 얻으려면은 지금은 벼슬지감을 느끼고 지금 엄청나게 대우받는 거예요. 옛날에 노사협력회 하는데 최초의 노사협력회라는데 일사에 사장실이 있을 때 사장실 옆에 정책협의실이라고 골방에서 했습니다. 왜? 마주 앉으면 이게 법으로 걸린대요. 그래서 탁자 비슷하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법과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리더가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가냐. 그게 이 노사관계를 바꿔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왔고 그런 부분들에 제가 우리 사장님에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다고 해서 사장님이 무슨 법을 어겨가면서 여기를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 그동안 아쉬운 부분들이었는데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사무실도 여전히 차이는 있어요. 저쪽은 사무실 나무 돌아가서 날리고 여기는 어떻게 저기는 지혜마다 주는데 여기는 권역별이라고 묶여갖고 하나 주는데 그것마저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동대문 권역 받았는데 그 속에 사무실 하나를 못 말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노조 고충처리 분리 방지와 관련해서 우리 한범님 네, 반갑습니다. 차량본부장 장수입니다. 먼저 우리 노조가 벼슬끈을 가지게 됐는데 사장님을 포함한 경영진들의 결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고민이 깊으셨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안건이 소수노조 고충처리 불이익 방지의 건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인지 저작년인지 제가 연도와
원인을 기억을 못하는데 직능고충처리위원회 열릴 때 그때 차량본부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 소속 조합원들이 한 명도 포함이 안 되어서 가지고 그때 제가 사장님께 그 억울한 심정을 한번 토로를 했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실무진을 제가 되게 이제 좀 뭐라고 이 자리에서 탓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상당히 개선되는 것처럼은 보였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속 조합원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소외감이라든가 피해감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 노조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자기들이 독과점하고 있으니까 자기네 노조로 가입을 하면 고충처리가 해소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 조합원들을 유혹하거나 또는 협박,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를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25조 내지 27조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 법률을 우리가 뭐 부정하거나 하진 않는데 그 위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위원회는 교통공사 노조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원회는 분명히 사측위원도 동소로 참여를 하는데 그 결정이 나게 만드는 데는 사측위원들이 올바른 소신, 객관적 기준 그리고 고충에 대한 경감, 중요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안 하고 전 노조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사장님의 경영 마인드나 노사 대화 협력적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사장님을 다른 우리 노동자 간부들 참 칭찬을 사장님 참 대단한 분이라고 좋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의 노사 관계에 대한 그런 경영 마인드가 노사 관계에 대한 마인드가 현장에 있는 경영진들, 현장 실무 경영진들, 차량으로 따지면 소장님, 팀장님들이겠죠. 그분들한테까지 전달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충처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2월 13일에 3호선 기동검수 차량 관리소인 그 금호 차량 관리소가 있습니다. 그게 약수에서 금호로 옮겼는데요. 그 옮기는 행사식을 할 때 테이프 커팅식을 하는데 뭐 우리 차량본부의 대표장님 또 차량사업소 소장님 또 수서차량사업소의 양 노조 대표들 이렇게 해서 커팅을 하기로 되는데 저쪽 노조에서 우리 노조 간부가 거기 참여하면 보이콧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거기 있는 소장님, 팀장님이 그러면 통합노조에서 참여를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쪽 노조가 참여한다고 우리가 참여한다고 저쪽 노조가 참여한다고 우리 보고 안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영진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차별되죠. 분명히 이거는 법률적이든 감정적이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사장님의 경영 마인드가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 경영진들, 인사권을 쥐고 있는 그분들한테까지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모든 고충처리위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중앙고충처리위원회를 1월 18일날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염려돼가지고 다른 의원들한테는 뿌리지 않고 저희만 노동조합 소속을 비고란에 표기를 하고 시행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노조에 치우칠까봐 나중에 이제 실무 협의서를 쓴 게 고충처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만장일치가 안 됐을 때는 노화사 4명이요. 그러니까 중앙하고 저희는 인사처장이나 저하고 하고 주는 쪽, 가는 쪽이나 이렇게 이제 고충처리가 있는 사람 4명, 노축도 4명에서 거기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또 고충처리 접수도 지금 수기 접수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 접수를 수기로 접수를 하면 어느 특정 노조에 치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 뭐 그건 명확한 거죠. 그래서 그걸 또 폐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창수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속장들이 또 어느 특정
노조에 치우칠까봐 1차적으로 소속장이 검토 의견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폐지하고 ERP로 들어오는 것만 한해서 구청 처리를 하기로 했고 또 만장일치를 하자. 그 다음에 안 되면 의견이 있을 때는 8명 중에 5명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하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제도적으로 조금씩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상당히 안정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안심은 되고요. 그것이 앞으로 정착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 고충처리위원회의 불이익 방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서 현장 소속에서 고충처리가 정식 절차를 밟아서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현업에서 우리 노조 조합은 이렇게 해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인사 재배치에서 불이익을 상당수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소장님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한테 우리 조합원들 불이익 주지 마십시오. 좀 인사 원칙을 가지고 좀 영무처럼 소 내에서 팀 내에서 인사 원칙을 가지고 좀 순항을 좀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소장님 답변이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본부장님 저 7급보다 못합니다. 저쪽 노조에서 맨날 다 짜서 와요. 저 안 하면 여기 있기 힘들어요. 이게 경영진입니까? 그 정도 되면 소장 보세야죠. 좀 면전에 대해 얘기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최고 경영진들께서 계시니까 이 고충처리위원회 이 건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그 단순한 인사 재배치에 관련해서도 큰 노조든 작은 노조든 인사 불이익 없게 원칙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도 제가 더 많이 드리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참석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걸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체계 하에서는 여전히 이런 문제는 이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시스템상으로 이쪽 노조에 거기 한 명이라도 참여해서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전면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임단협을 할 때 다른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협력회의이지만 백경정 실장입니다. 그 조합에서 지금 좀 발언한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한때 우리 한번 부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어떤 인사에 대한 사항이 조합이 이렇게 직접 명단까지 했다는 것이 그 유언비어든 사실이든 그것은 저한테 좀 제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리자가 있으면 안 되죠. 그건 경영진으로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의 조직을 마약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소속장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소속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식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같은 공사에 경영진에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한 사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저기 사실 지금 팩트를 얘기한 거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건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제 더 이상 타도해서는 안 되고. 자, 소수노조 고충처리 분리 방지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그 의사들이 전달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좀 붙이고 싶은 거는 고충처리를 해갖고 너무 과도하게 그 점직이 남발되는 거는 좀 회사가 스스로 좀 막았으면 해요. 어떻게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역순 기차를 다 돌고 다시 원위치로 이런 회사가 대한민국에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전히 가능한 곳이 여기 서울교통공사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엄격한 전직 기준들이 좀 마련됐으면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그 종합관제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조합의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종합관제 부분은 우리 본사 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님 네. 뭐 여기 계신 사측위원님들 다 아마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하여튼 새로 또 올렸습니다.
최근 한 2년 사이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건은 하나는 이제 똑같은 근무 형태 건과 하나는 똑같은 임금 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근무 형태 건은 좀 이따가 우리 승무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똑같은 임금 건이라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직종별 교정수당이나 이제 뭐 급여를 맞추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제 쪽이 그것이 배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급여 쪽에서 똑같은 근무를 하면서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죠. 만약에 똑같은 근무를 하더라도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원에서 관제에 있는 사람도 대중에 한두 명 계실지 몰라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순환교류 이런 걸 제가 꾸준히 노력을 해봤는데 그렇게 이제 관제나 이런 데 가기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급여를 떠나서 가기 싫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좀 새로운 일을 또 해야 되고 또 동기들이나 얘기 들어보면 이제 업무의 피로도나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게 이제 막중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피 부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어도 원하면 내려오는 거는 또 마트레일을 해야 되는데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십몇 년씩 이렇게 관제에서만 근무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상급돼서 내려오시면 또 소통도 잘 안 되고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제가 이번에 1, 2년간의 어떤 그런 일만의 건으로 인해서 급여적인 면에서도 차이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오늘 안건을 통해서 뭐 지금 TF에서도 하고 있고 사측위원님께서도 아마 대부분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올리면서 이번 TF에서 꼭 좀 더 현실화되게 적어도 최소한 현장의 같은 동료에 비해서 급여적인 부분에서 손해는 보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근무 제도에 관해서는 우리 승무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승무부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노사 협의회를 어제 하셨죠. 저희는 오늘 이제 협력회 하고 있는데요. 노사 간에는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토론도 합니다. 하다 보면 아무래도 노사협력처장님에게 질문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권한이 거기 많이 계시잖아요. 노사 업무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노사협력처장님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좋은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권한이 거기에 노사협력처장님 하시니까 권한을 가지신 분에게 질문이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요. 그 관제 관련해서 근무 형태 관련해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통공사 내부에 근무제도가 몇 가지 있죠. 통상근무, 사조직외대, 교본근무제, 변형일근제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시행이 안 되는 데가 뭐냐면은 운전관제하고, 아니 관제죠. 운전관제 특히 운전관제하고 승무운영, 사조직외대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사 간의 그 합의는 저는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합의하는 이유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자, 사조직외대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원 충원이 안 된다. 대체 그 근무가 안 된다. 그 원칙은 저 동의합니다. 그럼 그 내부에서 운전관제나 승무운영 그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조직외대를 근무를 맞출 수 있을까? 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공사 경영진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지금 한 4년, 5년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기할 건가? 이제는 운전관제와 승무운영을 사조직외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시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대안은 노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공사 경영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방법은 사조직외대를 해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짜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추가 휴일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추가 휴일을 부여하게 되면 160일 맞추다 보면은 시정 시간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건 노사 합의상이거든요. 그럼 그런 방법이 아닌 사조직외대를 실시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사조직외대는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시범 실시라고. 그래서 추후에 할 수 있는 협의만 하면 됩니다. 현인원 가지고 사조직외대를 할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을 저는 공사경영진에서 만드셨다고 보고요. 운전관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우리 이용만 본부장님에게 승무운영 관련해서 지금 사조직외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를 사조직외대를 어떻게 완성할 건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는 제가 작년 4, 4분기 우리 승무 노사협력회의 때도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안을 만들어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시켜야 된다. 같은 근무 형태에서 어느 근무 분야는 3조기 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하고 있죠. 다수는 4조기가 있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운전관제와 승무 운영 4조기들을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만들어서 실시하기를 요청드리고요. 그 대안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승호 근무자입니다. 운전 관제는 이제 3월 4일부터 시범 실시가 들어가기로 문서 시행이 됐고 이제 관제 팀장들에 대한 재발령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문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승무 운영 문제는 지금 승무 운영을 4조 2교대로 갔을 경우에는 사실 좀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인력상. 그래서 현재 2달에 하루를 지금 휴무 비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3조 2교대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경영상의 지금 문제가 다 아시겠지만은 무조건 지금 4조 2교대가 다 이렇게 충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그래서 특징이 있어서 이제 되는 부분들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승무 같은 경우도 운영은 또 인력을 늘리지 않고는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지금 휴무를 추가로 이제 부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건 좀 더 좀 고민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예, 거기 관제 쪽은 어디 안전 쪽에서 검토하신 거예요? 어떻게? 네, 인사 같은 거 말씀하신 수 있죠. 충분히 있었고, 통합문화를 추진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3월 4일부터 아까 400일에 근무하는 것은 일단 얘기가 됐고, 다음에 순환 근무 지금 관제가 참 복잡합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막 순환을 해서 간부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간부들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원체 다방면이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운전관제입니다. 근데 또 이게 기술관제가 이제 한쪽은 활성화되고 한쪽은 좀 묻혀 있는데 내용적인 걸 들어가 보면은 이게 지금 해당 분야에서 운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관제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회사 전체에서. 그래서 관제 이런 양성 문제까지 아울러서 이건 좀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순환근무에서 간부들은 우선 이걸 조직 개편이 있고 나면은 승진도 있고 할 때 한번 이것은 전향적으로 생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건 할 거고요. 결국엔 합쳐지는데 관제가 합쳐지면서 관제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관제 우대 정책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제 직종 신설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이런 분야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같이 협조를 좀 해갑시다. 지금 그 수당 부분은 어차피 임금 TF가 전면적으로 수당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을 되려고 하냐. 이 문제는 들어가갖고 어떻게 9년, 10년씩 거기가 실험 부서면요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섬에 가서 선생님 교편 잡고 쉽게 하겠어요? 도해지에서 해야 자녀 교육도 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오지 수당도 주고 가점도 줍니다. 교감도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고 회사가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본인들이 싫어서 안 간다고 해가지고 8년, 9년씩 이렇게 완전 골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 교통공사가 이건 말 안 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들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런 걸 갖고 고통하게 하면 안 된다. 회사는 시스템이 작동해야지. 자, 우리 본부장님이 있을 때는 그럭저럭 잘 됐는데 본부장님이 딱 바꿔가지고 원칙이 없어. 안 된다면 노사관계는 또 빡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 쓰셔가지고 안을 내시면 하고 관제 부분에서 혹시 우리 부족하면 지부장님 추가로 좀 할 얘기 있어요? 없습니다. 이미 본부장님하고 다 말씀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관제 부분은 사무장님, 저 발언 좀 더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발언한 거예요. 아니 이 부분을요.
운전관제 사주기대가 3월 4일 날 시행된다니까 대단히 기쁩니다. 아, 드디어 이제 부분 숙제를 해결됐구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1호선 관제가 가불당 9명이죠. 한 반에 3명 아닙니까? 2호선 관제가 21명입니다. 한 반에 7명이죠. 자, 1호선, 2호선 관제가 3명, 7명, 10명 한 거죠. 자, 사주기도 합니다. 그 인원까지 하다 보니 10명이 하는 일을 7명, 8명이 하는 거죠. 7788. 저희 운영도 마찬가지로 승무 운영도 한 반에 9명이 있습니다. 9명 있는데 한 반에 2명을 해서 살게 된다. 그겁니다. 자, 운전관제도 외부에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체 근무 안 시켜줍니다. 승무 운영도 9명입니다. 자, 사주게 되면 한 반에 2명입니다. 아, 한 사람이 이제 여유가 있죠. 그 부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건 제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업무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추진해 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사기가 올라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돼서 운전관제 사주기대가 3월 4일날 시행되면서 감사하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무 운영도 빠른 시일 내에 한 반에 2명을 돌리더라도 사주기대를 시행해서 우리 승무 운영의 직원들의 사기를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전달됐으려고. 마지막으로 그 소통 게시판과 관련해서 회사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소통 게시판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지금 선호도가 너무 갈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안건이 좀 다르게 온 게 교통노조에서는 폐지해달라는 거고, 이건 조금 더 내부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제일 맑은 물이 영광로 원전에서 나온 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는 애석하게도 프랑크톤 한 마리도 못 살아요. 정작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 사는 것이 2급수, 3급수라고 봅니다. 거기 뭐 붕어, 메기 뭐 학급이 다 와요. 이게 공사의 발전에 필요한 것이지 모두 다 대갈 물리고 저쪽 노조가 왜 그거 싫어하겠어요. 자기들 거기서 비판하고 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다르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속에 우리라고 왜 비판을 넣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나는 최소한 우리 사장님 계신 동안 우리 회사가 그렇게는 운영 안 되리라고 보는데 노파심에 밑에 또 저기 실무자선에서 그걸 뭐 폐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 안건들은 어쨌든 다 다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에 별도로 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실무관사로서 여기 안건을 이렇게 쭉 왔습니다만 회사가 모든 것들은 이제 그 노사관계 스탠스를 어떻게 해가냐 엄격하게 기계적 중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뭡니까 묘목나무 심어놓고 알아서 위에서 비 떨어지면 맞아서 적절히 잘 커라 해가지고 그 묘목이 큰 낙락당성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 더 이상 안 드려도 어떻게 하는 것이 회사의 발전, 그 다음에 이 노동운동의 발전, 가족이라고 잘 아실 걸로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제가 한 건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사에 보면 이렇게 이래저래 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징계에서 마지막에 그 해임을 때릴 때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개인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개인의 그건 해임이 아니고 그 가족의 식솔 전체의 해임이에요. 이게 잘하든 못하든 이 직장에 이 가장이 여기에 있을 때는 그 위에로는 부모님, 자식들의 모든 것들이 이게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뭐 실명까지 좀 거론하기는 그랬습니다만 기왕 말씀드리면 임성우 씨라고 현재 그 해임으로 올라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본인이 벌 받을 뭐 요인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이 직장에서 내일 뭐 올려야 할 정도냐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 그
인사위원회가 열릴 거예요. 특히 우리 본부장님들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처장님 말을 막아서 그런데요. 징계에 관한 사항은 좀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는 우리 공사에서 하는 거라기보다도 지금은 이제 상비위원회 구성 자체가 외부위원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양정 기준이 있어서 양정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판단 기준을 전해가지 않고, 전에는 공사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규정에다가 아예 외부 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리고 그 외부 인력도 저희가 이렇게 선정하지 않습니다. 다 추첨해가지고 누가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참고를 잘 하겠습니다. 7년까지 이거로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것도 공사에서 조사해서 그렇게 올린 거예요. 내가 오직 했으면은 여기에서 바쁜 시간에 이 양반은 얘기하는 것은 거기 뭐 어머님 치매 이렇게 가족사항이 너무 복잡한데 그렇게 하려 해서 제가 다소 무리인 건 알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실장이기도 하지만 뭐 아시지만 제가 이번에 방학이고 관련을 맡은 차량 직원입니다. 하여튼 어제 시의회에서도 저희 방학이 이제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좀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방학이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저희 직원들이 다 바라는 내용을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승합차 얘기가 나왔다는데 승합차 직원들 사이에서도 승합차가 과연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거는 사업소에다가 다시 한번 문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왕 생각해 주시는데 사실 방화 직원들이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큰 차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정문 앞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퇴근하는데 걸어 나가다가 덤프가 그냥 밖으로 훅 지나가거든요. 인도가 없다 보니까 멈춰 서 있을 데가 없다는 거죠. 인도가 없다는 얘기를.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네. 사무처장님 마지막까지 또 저를 또 식사를 한번 하셨는데 중심을 잡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원래 LH인데 저희 사치가 안건은 이제 시간도 없고 해서 제시를 안 했는데 제가 그러면 여기서 위원장님하고 다 오셨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근로시간 면제자나 근무협조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님들은 조금 자기 근무 시간을 충실하게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파악하기로 198명이거든요. 전체 인원이 이제 양 노동조합의 지회장 이상입니다. 198명, 200명이 다 되는 인원인데 소통 게시판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굉장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회장 얼굴을 보내 못 보내까지 나오고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노동조합 자체에서도 좀 자정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쪽 노조에도 그 말씀 드렸죠. 아 당연합니다. 네, 우리한테는 안 해도 돼요. 저는 오히려 불만인 것이 저쪽은 지회장들이 근무 안 하고 다 회의 오는데 우리는 근무라고 해갖고 안 와요. 정책시장 같은 경우는 근무하시고 중앙을 오시는 걸로 그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제가 공이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하는데 먼저 위원장님 먼저 이번에는. 네. 오늘 이렇게 현안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노동자 측에서도 좀 섭섭한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노사 교섭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서는 힘든 부분이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위원장이 이렇게 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더 노쪽도 성숙한 모습이 되게 좀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노사협력처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몇 달도 안 됐는데 혹시 특정 노동편에서 이렇게 들었다고 이런 성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건 좀 이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일로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노사가 같이 함께 이 교통공사의 공동체를 살리는데 저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노동조합과 이미 몇 년 되지도 않은데 어떻게 공동체를 이렇게 우리가 나는 피폐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물론 서로가 좋은 일로 좋게 이렇게 노동조합이 활동한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방향이 틀리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사협력실 같은 데는 실로 좀 확충을 하고 확대를 하고 그리고 노사관계를 충분히 처장님이 매일 방문 좀 하십시오. 양쪽으로 매주 방문하고 노사는 서로가 만나고 대화하고 나누고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노조든 간에 이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는 함께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적은 노조다 큰 노조가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잘한 노조에게 우리가 150명 정도의 조합을 이동한다 이렇게 갑자기 이동한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소통 게시판 보면 우리 노조 욕보다 저쪽 노조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노동조합이 잡아가야 되는가 이 대응책을 해야 되는가 저쪽 노조에서 내가 뭐 이게 그 노노 싸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기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제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이 있는데 이 앞에 우리가 자유한국당 경영 실습 관련해서 중앙일보 사건이 있어서 뭐 고소고발을 들어간 박용기, 이승훈, 김유엽 씨가 있는데 물론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줄바닥을 치고 이 완전히 제가 보니까 기분이 나쁜 게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고소고발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노사가 충분히 좀 고민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좀 공사가 너그럽게 한 번의 잘못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장님하고 이하 우리 그 교섭위원 우리 사측위원들 정말 고맙습니다. 성실히 화 안 내고 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사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체크오프 얘기 들으면서 드는 게 제도나법이 뭐 크게 위반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직원이 자기 월급을 지키겠다, 손해 안 보겠다고 하면 직원의 의사를 따라서 해주는 게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 같아. 뭐 회사가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월급에서 안 나가게 하겠다 하는 거니까 왜 안 나가게 하는지는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그대를 손실 보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처리하는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나 그 건축 처리 문제 이런 거는 복수노조 시대에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정말 원만한 노조관계를 만들어가는가 하는 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일부 소속장들이 그런 복수노조 시대의 정확한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도 그래왔지만 뭐 현장에 있는 소속장들 일일이 다 모릅니다. 아는 분에 대해서는 리더십이 없는 거라고 판단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공사의 그 지속 가능한 경쟁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훈련이 좀 덜 됐거나 앞으로 뭐 이렇다면 앞으로 계속 그 이제 간부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훈련을 더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가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제는 뭐 여러 듣고 문제가 막 아까 관제 오기 싫다 했는데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미래 세계에서 가장 남는 직업 중에 하나가 관제일 거다. 우리 교통공사 직원이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게 관제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DMC 그 구역에 올해 그 자율주행 시범을 한다 하길래 제가 서울시에다 요구한 게 관제는 우리한테 주라. 자율주행차에 그러니까 다 자율주행하면 드론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관제만 남는데 우리 관제는 뭐 기가 막히지 않냐. 버스든 뭐든 우리는 수십 년간 관제만 해왔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제를 지금 뭐 3D도 안 간다 하는 직원들은 당장은 모르겠는데 우리도 처우를 개선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지만
미래에는 그 관제에 있는 게 훨씬 그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쪽이니까 저는 관제사들 육성하고 다양한 관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요즘 시대에 맞는 노후 준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사가 같이 그런 면에 직원들을 설득하고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고 저희도 계속 노력을 관제에 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소통 게시판은 저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저 소통 게시판에 사장욕도 무지장 많이 하는 것도 보고 있는데 없앨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운영하면서 그 뭐 댓글을 막 그 요즘 한간에 댓글 뭐 조작한다든지 한 사람이 가서 마치 여러 사람이 의견인 것처럼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방지는 못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게 결국 그 자정작용의 기능을 가질 때 우리의 조직 문화가 좋아질 거다. 지금 뭐 그 안에서 참 그 작년에 보면은 정말로 가슴 아픈 뭐 논쟁들도 벌어지고 했지만 자정 기능을 가질 때 우리의 조직 문화가 건강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완을 하면 혹시 그걸 뭐 그런다고 해서 폐지하거나 그걸 뭐 익명성을 버리거나 할 저도 그 말도 안 되는 내용도 봅니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텨낼 때 우리 조직이 강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그건 있는 대로 갈 겁니다. 제가 있는 한은 소통 게시판의 현재처럼 보완은 발전적인 보완은 할 수 있지만 큰 틀의 변화 없이 할 거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징계에 대해서는 요즘 이제 뭐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들어 이제 징계가 좀 세졌다는 얘기를 또 많이 듣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 정도 거 아닌데 요즘은 그보다 한두 단계 더 높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징계는 철저히 이제 아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준에 딱 정해진 대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좀 원정적인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양형의 그 기준대로 가니까 옛날보다 세진 느낌이 나올지 모르겠어. 그게 아마 그런 그 때문인데 직원을 징계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징계로 인해서 후유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조사 과정에서부터 살펴서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혹시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주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경청하고 우리 여기 본부장님들이 다 계시지만은 현장 단위까지 오늘과 같은 노사협력 회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조직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본부장님들이 다 힘써 주시겠죠? 네. 그렇죠? 예. 네. 다 열심히 하게 됐으니까 저는 중앙으로 올라오지 말고 본부별로 단위 시위별로 노사가 활발히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9년 1사분기 노사협력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